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울진 산불이 오늘로 8일째입니다. 불길은 아직도 완전히 잡히지 않고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금강송 군락지로 번진 불길이 또다시 능선을 넘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현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산림당국은 간밤에도 금강송 군락지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야간 특수진화대원 1,200여 명이 투입돼 인근의 저지선을 확보하고 진화와 뒷불 감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해가 되기 전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산불 지연제도 살포해 놨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불길이 또다시 금강송 군락지 능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밤이라 헬기가 투입되지 못해 능선을 넘은 불길이 큰 불로 번질까 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불길이 많이 번졌던 대흥리와 신림, 부천리 일대는 어제부터 불길이 거의 잡혔습니다. 다행히 현재 바람은 내륙에서 해안가 쪽으로 서풍이 불고 있고 바람의 세기도 초속 2에서 3m로 약해져 오늘 진화 작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조금 전 해가 뜨면서 헬기 81대와 특수진화대원 등 인력 3,300여 명을 투입해 금강송 군락지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진화에 나섰습니다. 울진 삼천 산불은 어제 기준으로 진화율이 75%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2만 헥타르에 육박하고 있고 주택가,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건축물 651동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밤에도 울진군 주민 149명이 임시 거주시설로 대피해 진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최초 발화 지점을 지나간 차량 넉 대의 소유주와 주소를 확인했고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재난지휘본부에서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건조하겠습니다. 날은 포근하겠는데요. 포항 아침 기온 9.3도,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영상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9.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20일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루 습도가 25%도 안 됩니다. 일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건조하니까요.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에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대피 생활을 하던 이재민 중 일부가 인근 리조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나오던 대로 이재민 7명이 대피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들이 일주일 가까이 생활해온 울진 국민체육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텐트를 치웁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친 지난 4일부터 텐트 생활을 이어오던 이재민 140여 명이 인근 리조트 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민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난방도,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숙식을 했던 탓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확진자하고 누가 접촉을 했는지 어저께 검사를 했는데 오늘 확진이 떴습니다. 마음적으로 상당히 힘들긴 한데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감염되지 않은 이재민들은 이제 온돌방에 화장실도 있는 리조트 객실에서 생활합니다. 비좁은 텐트에서 서너 명씩 생활하던 것보다 환경은 훨씬 나아졌지만 이곳마저도 2주 뒤엔 비워줘야 합니다. 또 여기서는 2주밖에 못 있어. 내 집이라고 매련하고 전기 꽂고 밥 해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옷 한 벌 못 건지고 처참히 타버린 집을 생각하면 이제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집이라도 한 칸 이제 꼬매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가 그게 이제는 그렇지. 정부는 우선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최대 8천여만 원까지 자가주택 복구비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또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생계비 등 현금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는 이번 산불로 생계수단까지 불타버린 고령의 1인 세대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해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8,84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고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해 이재민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화재 진압과 피해 조사가 끝나면 생계비와 주거비 등 현금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진 산불이 8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서는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80여 개 단체 2,400여 명이 생업과 휴일을 뒤로하고 울진 전역에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게 살기 운동 경북 울진 포항협의회는 울진 산불 현장에 사투를 벌이는 산불 진화대를 위해 식음료와 마스크 등을 전달하고 이재민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 울진군 자율방재단과 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등도 산불 진화와 이재민 식사, 생필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로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복구 지원이 이뤄집니다.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로 축사를 비롯한 시설 기자재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대상자로 최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농가에는 사료 구매 자금과 한우 수정란을 우선 지원하며 양봉 농가 지원 사업에도 추경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울진 지역의 축산 농가의 피해는 한우 14농가, 양봉 18농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경북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27만여 표를 받아 득표율 72.76%를 보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만여 표를 받아 득표율 23.8%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군위로 83.19%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이 후보의 고향인 안동으로 29.1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경상북도는 윤 당선인의 경북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조정실장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대선 공약 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교통망 구축,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거점 등 모두 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경북 지역 공약이 얼마나 국정에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대 화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경북 공약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교통망 구축,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 거점 형성, 백신 클러스터와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구축 등 모두 7개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는 주력 프로젝트인 가상세계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 탈원전과 울진 산불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공항 자체 건설을 하는데 국가에서 투자를 해주고 신공항에 들어가는 길들, 철도와 도로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전부 요청을 다 해놨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서 바로.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차기 정부가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세부 과제 109개를 발굴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소형 모듈 원전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 등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인수위에서 당선자의 공약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당선자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북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만큼 새 정부가 경북의 핵심 공약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대구 가창 산불이 14일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5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문제는 진화 헬기가 부족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3년 전에도 비슷한 산불이 있었다며 방화를 의심하고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가창댐에서 물을 뜬 헬기가 쉴 새 없이 산불 현장을 오고 갑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주일이 되었지만 불길은 꺼졌다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헬기 4대가 산불 현장에 처음 지원되는 등 오늘 하루 진화 헬기 16대가 투입됐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면서 민가 근처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이 13일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3년 전 이맘때 같은 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산불이 났다며 방화를 의심하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 발생하고 또 막 꺼질 때도 한데 또 발생하고 2년 전에도 한 5번 그랬어요. 이번 산불은 지난달 26일 밤 광덕사 인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저녁에는 최초 발화 지점에서 1.5km 떨어진 운흥사 근처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두 차례 불로 지금까지 산림 25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산세가 험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렵고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어 산불이 오래가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산불 진화에 헬기가 집중 투입되면서 가창 산불에는 헬기 지원이 여의치 않은 것도 진화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울진 및 강릉에 대형 산불이 나서 그쪽에 소방 헬기라든지 많은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까 많이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이쪽에 산불 마무리하고자.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율이 75%이며 오는 13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어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주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행복재단은 코로나19로 근무 환경이 악화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를 대신할 인력을 파견해주는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행복재단은 관리 인력 1명과 파견 인력 27명을 채용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요청한 인원만큼 대체 인력을 파견해줍니다. 종사자가 확진돼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단기 인력을 지원합니다. 경주시 의회도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으로 정책지원관 5명을 공개 채용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제정과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료조사, 연구 업무를 맡습니다. 응시 자격은 만 20세 이상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오는 17일까지 접수해 다음 달 중 절차를 거쳐 채용합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2번 적발되면 위반 물량 금액의 2배를, 3번 적발되면 위반 물량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내에만 반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반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영상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9.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20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료 습도가 25%도 안 됩니다. 일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건조하니까요.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하늘에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